최용심 컴퓨터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 할 것은 행렬의 계산, 행렬의 종류 이것들에 대해서 확실히 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행렬을 배울 때 그 목적은 주로 세 가지로 요약이 되어지는데, 첫 번째가 연립방정식을 크레머 공식으로 푸는 방법, 두 번째가 고유치, 고유벡터 구하는 방법, 세 번째가 어떠한 변환을 취급하는 방법, 이 세 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형대수학은 요점만 짚어서 빨리빨리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 시간에서 우리가 했다시피 행렬을 배울 때마다 왜 이런 계산 방법을 배워야 되는가, 그러한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러한 의구심이 들 때마다 선형대수 1단계 강의인 행렬에 대한 이 강의를 반드시 듣고 왜 이러한 계산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느낌이 와야 됩니다. 즉, 이러한 방법으로 계산을 할 수 있게끔 숫자들을 적절하게 나열을 해 놓으면은 숫자를 나열해 놓은 그것이 행렬이 되어지고, 그로부터 많은 복잡한 것들을 단순 명료하게 취급할 수 있다. 그 점 때문에 선형대수학에서 행렬을 배우거든요. 이것은 1, 2, 3, 4, 5, 6, 7, 8, 9 이 행렬에다가 플러스 또 0, 1, 2, 3, 4, 5, 6, 7, 8 이 행렬, 이때 두 행렬을 더할 적에는 두 행렬이 서로 간에 행과 열이 같아야 된다고 했죠. 즉 말해서 그래가지고 A라는 행렬과 B라는 행렬을 더했을 적에 그 결과가 C라는 행렬이 되어졌을 때 C라는 행렬의 C의 IJ는 A의 IJ 플러스 B의 IJ, 즉 같은 행과 같은 열에 있는 것들을 같이 더해가지고 최종 결과인 같은 행과 같은 열에 적어준다 그 말이에요. 고로 일행 일열과 일행 일열을 더하면은 1 플러스 0은 제로죠. 그 결과를 일행 일열에다가 적어준다 그 말이야. 또 일행 이열인 이 숫자하고 여기서 일행 이열인 이 숫자를 더하면 3이죠. 그것을 이쪽의 일행 이열에다 적어준다 그 말이에요. 고로 이 말뜻이 그런 말뜻이란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각각을 개별적으로 더해가지고 여기에다 더해주면 이렇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뺄셈을 한번 계산해 봤거든요. 자, 11, 12, 13, 14 2x2 행렬이죠. 또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3 이것에서 이것을 뺐지요. 그리했을 경우에도 제가 앞 시간에 했죠. A 플러스 마이너스 B 벡터는 여기에서 각 요소들 사이에서도 A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진다고 했죠. 고로 11 마이너스 1 하면은 10, 또 12 마이너스 1 하면은 13, 또 13 마이너스 2 하면은 15, 14 마이너스 3 하면은 11 이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행렬의 덧셈 뺄셈 계산은 할 줄 안다. 그리고 이번에는 행렬의 곱셈을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행렬의 곱셈 같은 경우는 지켜져야 될 규칙이 하나 있다겠죠. 곱셈이 정의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세요. A라는 행렬과 B라는 행렬을 곱해가지고 C라는 행렬을 생성시킬 적에 이 곱셈이 정의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 무엇이냐? A가 M by L 행렬이라면은 B라는 것은 반드시 L by N 행렬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즉 말해서 A가 M행 L열로 된 행렬이라면은 B라는 것은 L행 N열로 되는 행렬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럴 적에 이 두 행렬을 곱한 결과는 최종적으로 몇 행 몇 열이 되어지냐면은 마치 이 가운데 것들이 서로가 소거된 듯한 착각이 들어가지고 M by N 그렇게 되어집니다. 고로 M by N 그것이 최종 결과물, 즉 곱셈 결과물의 행렬 크기예요.
앞 시간에서 했다시피 행렬 곱셈을 할 적에는 이것은 행, 이것은 열 그렇게 한다겠죠. 그래가지고 좌측에 있는 것은 최종 결과물에서 행을 결정하고 우측에 있는 것은 최종 결과물에서 열을 결정한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이것을 계산할 적에 기역자로 한다겠죠. 먼저 최종 결과물의 일행 일열에 적어질 것은 어떻게 하느냐. 이쪽의 것의 일행과 이쪽의 것의 일열을 서로 기역자 형태로 해서 곱해준다겠죠. 즉 이렇게 서로 곱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각 원소끼리 곱하고 곱해진 것들을 나중에 다 더해지죠. 고로 1 곱하기 0은 0 플러스 0 곱하기 1은 0 또 플러스 마이너스 1 곱하기 1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1 되어지죠. 이것이 일행일열이 된다. 그러면은 이것은 일행이열이죠. 일행이열이 되어지려면은 이쪽의 것의 일행과 이쪽의 것의 이열 그것을 서로 곱하면 되어지죠. 고로 1 곱하기 2는 2 플러스 0 곱하기 0은 0 플러스 마이너스 1 곱하기 0은 0 그렇게 되어지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최종 결과물로 삼행이열을 얻고 싶다. 그러면은 이것의 삼행과 이것의 이열 이것을 곱하면 되어지죠. 고로 삼행이열 이것을 구하려면은 마이너스 1 곱하기 2 하면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3 곱하기 0 하면은 0. 0 곱하기 1 하면은 0. 그렇게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일행일열해서 여기에다가 적고 일행이열해서 여기에다가 적고 또 일행삼열해서 여기에다가 적고 또 이행일열해서 이행일열 여기에다 적고 또 이행이열해서 이행이열 여기에다 적고 또 이행삼열해서 이행삼열 여기에다가 적고 그렇게 한다 그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잘 알아두셔야 돼. 이 서메이션 이 표시 있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컴퓨터 시뮬레이션 한다 할지라도 행렬 곱셈에 대한 이 공식 있죠. 이것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편해. 모르면 불편해.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불편한지는 직접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압니다. 자, 이렇게 A행렬과 B행렬의 곱을 C행렬이라고 했을 적에 C행렬의 요소들, 즉 C의 IJ는 어떻게 구하느냐. 그것은 A행의 행, 즉 I번째 행, 그리고 B행의 열, 즉 J번째 열, 이것이 바로 C의 IJ가 된다 했어요. 이때 A행렬의 열에 해당된 것이 K, B행렬의 행에 해당된 것이 K, 이렇게 서로 같아야 된다고 했지요. 여러분들 이것들 서로 곱해줄 적에 이렇게 같아야 된다고 했어요. 이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 같은 경우도 마치 KK가 서로 약분된 듯한 효과가 되어져 가지고 A의 IK 곱하기 B의 KJ는 최종적으로 IJ만 남는 것 같은 효과가 나가지고 C의 IJ가 구해집니다. C의 IJ가 구해지는데 이때 이 K는 무엇부터 뭐까지 합쳐주냐면은 이거 잘 보세요. 여기서 A가 n/l 행렬이고 B가 l/n 행렬일 적에 여기서 K라는 것은 1부터서 여기 L까지 합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례로 이거 보세요. 이게 실례 중요해요, 여러분들. 만약에 C의 3,2를 구하고 싶다. 즉 A행렬과 B행렬을 곱한 최종 결과물의 삼행일열을 구하고 싶다 그 말이야. 그럴 적에는 어떻게 하느냐. I 대신에 3, J 대신에 1 그렇게 집어넣지요. 그래갖고 이코르 서메이션 K는 이코르 1부터서 뭐까지 해야 되느냐. 이것 같은 경우는 삼행삼열이기 때문에 L에 해당된 것이 3이지요. 고로 K는 1부터 3까지 가가지고 A에 I가 3이기 때문에 3은 그대로 적고 여기 K는 그대로 적어주고 B 그대로 적고 K는 K 적고 J는 여기 1이기 때문에 1 그대로 적어준단 말이야.
이렇게 쫙 보면은 가장 첫 번째 것은 K가 1인 경우이기 때문에 A의 3, 1 플러스 B의 1, 1 그렇게 되어지죠. 지금 C의 3, 1을 구하려 그래. 즉 삼행일렬이기 때문에 얘를 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A의 삼행일렬은 뭐야?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B의 일행일렬은 뭐야? 제로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1 곱하기 제로 그렇게 되어지죠. 또 서메이션이기 때문에 플러스 해놓고 이번에는 K가 2인 경우죠. A의 3, 2는 뭐가 되어집니까? 삼행이열은 3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3 해놓고 곱하기 B의 이행일렬이죠. B의 이행일렬은 뭐야? 1이지요. 고로 1 해서 또 서메이션이니까 플러스 그 다음에 A의 삼행 3열이죠. 삼행 3열은 뭐야? 0이지요. 고로 0 적어놓고 곱하기 B의 삼행 1열은 이거 B의 삼행 1열은 1이지요. 고로 1 적어놓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계산해보면 뭐가 나옵니까? 0 더하기 3 더하기 0 그렇게 나오죠. 이렇게 해서 최종 결과물인 C행렬의 삼행일렬을 이렇게 구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왜 이 얘기를 해주냐면은 이 공식을 직접 적용을 해보는 방법을 알아야 나중에 컴퓨터 프로그램 짤 때가 편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했던 걸 좀 요약해보면은 행렬을 서로 곱할 때 A 행렬의 행은 곱셈 후 C행렬의 행을 결정하고 B행렬의 열은 곱셈 후 열을 결정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C의 IJ를 구하기 위해서는 A의 IK, B의 KJ 그렇게 들어가죠. 이때 I와 J는 C의 IJ를 구하려고 한 이상 상수잖아요. 딱 정해져 있다 그 말이에요. 단지 여기서 변한 것은 뭐만 변해? K만 변하죠. 이렇게 K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K는 1부터 L까지 변화시키면서 이거 계산을 해주죠. 이때 여러분들 잠깐 주의. 지금부터 더미 베어리어블, 즉 더미 변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더미 베어리어블이란 말은 무엇이냐면은 여기서 여러분들 A의 IK, B의 KJ 그렇게 해 놓았잖아요. 그래가지고 K는 1부터 L까지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K 대신에 알파를 써가지고 알파는 1부터 L까지 A의 I알파, B의 알파 J 그렇게 해도 돼 안 돼? 되잖아요. 여기서 K라는 것은 변수를 뭘로 쓰든지 간에 상관없어. 다만 이쪽을 K로 써줬다면은 이쪽도 K로 써줘야 되고 이쪽도 K로 써줘야 되고 이쪽을 알파로 적어줬다면은 이쪽도 알파로 적어줘야 되고 이쪽도 알파로 적어줘야 되고 그런데 I와 J 같은 경우는 어때요? 내가 C의 IJ를 구하려고 마음먹은 이상 I와 J는 내 마음먹은 그대로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K라는 것은 내가 변수를 어떤 걸로 선택해서 쓰든지 간에 상관없잖아요. 이러한 변수를 더미 변수라고 해요. 즉 더미 변수라는 것은 그 변수명을 내가 마음껏 바꿔줘도 상관없는 변수가 더미 변수다 그 말이야. 즉 여기서 K 대신에 베타를 썼다면 여기서도 A의 I 베타, B의 베타 J 그렇게 적어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또 곱셈을 한번 연습해 볼까요? 이것 같은 경우는 행렬 1, 2, 3이기 때문에 1행 3열이죠. 이것 같은 경우는 4, 5, 6 이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3행 1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행렬과 이 행렬은 곱셈이 정의될 수가 있죠. 곱셈이 정의되려면 반드시 A 행렬과 B 행렬이 얘가 n by L 행렬이라면 얘는 L by N 행렬이어야 된다겠죠. 즉 A 행렬의 전체 열의 개수와 B 행렬의 전체 행의 개수가 어때? 같아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A 행렬의 열의 개수는 몇 개야? 하나, 둘, 세 개죠. 고로 이쪽에가 3이었죠. 그 다음에 B 행렬의 행의 개수는 몇 개야? 하나, 둘, 셋, 3행이죠. 그래서 이쪽에가 3이었잖아요. 이처럼 A 행렬의 열과 B 행렬의 행의 수가 같다면은 곱셈이 정의될 수 있다. 이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해요. 그러면 얘하고 곱셈을 하고 나면은 최종 결과는 몇 바이 몇 행렬이 되어집니까?
얘와 얘가 마치 약분되어져서 없어진 것 같은 착각이 들어가지고 맨 앞에 것과 뒤에 것 그 행렬이 된다겠죠. 고로 일행 일렬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보세요. 아까 얘기했죠. n by l 행렬, l by n 행렬. 최종 결과물은 이 L이 서로 약분된 것 같아가지고 m by n 그게 남는다고 했죠. m by n 그게 남는다 그 말이야. 이것 같은 경우도 1 by 3 행렬과 3 by 1 행렬을 서로 곱해주면은 이 결과는 일행 일렬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된 거 계산해 보자. 자, 이렇게 계산하죠. 그러면 1 곱하기 4 플러스 2 곱하기 5 플러스 3 곱하기 6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면 이걸 다 계산을 하게 되어지면 32 역시 일행 일렬 그렇게 되어지죠. 일행 일렬은 여러분들 숫자 넘버하고 거의 같죠. 다만 그 숫자 넘버를 행렬이라고 취급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것만 다를 뿐이지 일행 일렬은 숫자하고 거의 같지요. 이번에는 1, 2, 3, 4, 5, 6 이 행렬을 거꾸로 한번 곱해줘 봤어. 즉 4, 5, 6 행렬을 여기에다가 적고 1, 2, 3 행렬을 뒤에다 적어봤단 말이야. 그런다고 할지라도 이것 같은 경우 곱셈이 정의 될 수 있어 없어? 정의 될 수 있죠. 보세요. 이것 같은 경우는 3행 1열이죠. 이것 같은 경우는 1행 3열이죠. 고로 이하고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곱셈이 정의되어질 수 있고 최종적인 결과는 3행 3열 그게 되어지겠죠. 고로 이걸 계산해 봅시다. 자, 이렇게 한다겠죠. 항상 기억자로 행열 그렇게 한다겠어. 그러면 얘하고 곱하면 4 곱하기 1 그렇게 되어지죠. 그리고 얘가 일행이고 얘가 일열이기 때문에 얘는 일행 일열이고 그 다음에 얘하고 하면은 일행 이열이 되어지죠. 고로 일행 이열에다가 4 곱하기 2를 적어주고 그 다음에 얘하고 하면은 일행 3열이 되어지죠. 고로 4 곱하기 3 여기다 적어주고 그 다음 5하고 얘하고 이렇게 해줘야 되죠. 그러면 이것은 2행이고 이것은 1열 즉 2행 1열에다가는 5 곱하기 1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2행 2열은 5 곱하기 2가 되어지고 2행 3열은 5 곱하기 3이 되어지고 이렇게 된다 그 말이야. 그리고 이것은 3행 1열, 3행 2열, 3행 3열에서 계산하면 이렇게 되어지고 이걸 다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되어진다.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 1, 2, 3이라는 행렬과 4, 5, 6이라는 이 행렬을 이렇게 곱할 적에는 답이 32, 1행 1열 하나만 나왔어요. 그런데 얘를 거꾸로 바꿔서 곱셈을 해보니까 3행 3열이 되어져 가지고 얘하고는 완전히 다른 행렬이 되어져 버리죠. 즉 행렬에서는 덧셈에서는 교환법칙이 성립을 한데 곱셈에서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말해서 행렬에서는 A, B라는 행렬과 B, A라는 행렬을 일반적으로 같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특별한 경우에는 같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항상 같은 것은 아니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과연 어떤 경우에 곱셈은 교환법칙이 성립하게 되어질까? 그것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나와. 이번에는 1, 2, 3, 4라는 2x2 행렬과 5, 6, 7, 8이라는 2x2 행렬을 곱해 봅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곱하면은 1 곱하기 5 플러스 2 곱하기 7 하면은 1행 1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곱하면은 1 곱하기 6 플러스 2 곱하기 8 하면은 1행 2열이 나오죠. 또 이것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3 곱하기 5 플러스 4 곱하기 7 하니까 2행 1열이 나오고 또 이렇게 하면은 3 곱하기 6 플러스 4 곱하기 8 하면은 2행 2열이 나오죠. 이 전체를 계산해주면 이렇게 되어지죠. 이번에는 행렬의 실수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행렬을 5, 6, 7, 8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3A라는 행렬은 A의 모든 행렬 요소에다가 3을 곱해준 거예요. 고로 이 전체에다가 3을 곱해주면 3, 5, 15, 3, 6, 18, 3, 7에 21, 3, 8에 24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야. 마찬가지로 A라는 행렬을 2분의 1배 하게 되어지면은 여기에다가 2분의 1을 다 곱해주죠. 고로 이것은 2분의 5,
이것은 3, 이것은 2분의 7, 이것은 4 그렇게 되어지죠. 행렬의 실수배를 알았다고 했을 적에 우리가 이런 계산을 할 수가 있죠. A라는 것을 14, 12, 6 그렇게 놓고 B라는 것을 1, 0, 2, 1 이렇게 놨다고 했을 적에 C라는 행렬을 2분의 1A-B 이렇게 정의를 했을 때 C라는 행렬은 어떻게 되어지겠느냐? A라는 행렬에다가 2분의 1배를 해주게 되어지면 이것은 5, 2, 6, 3 그렇게 되어지겠죠. 5, 2, 6, 3 그 다음에 빼기 해놓고 B는 그대로 적어줬다. 그래가지고 이것 빼기 이것 하면은 5 빼기 1 하면 4, 2 빼기 0 하면 2, 6 빼기 2 하면 4, 3 빼기 1 하면 2 그렇게 되죠. 이러한 식으로 행렬의 실수배를 할 줄을 알면은 그로부터 행렬의 덧셈 뺄셈도 함께 계산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야. 이번에는 영행렬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제로 행렬이요. 영행렬은 어떻게 정의가 되어지냐면은 모든 행렬 요소가 제로가 되어지는 것을 영행렬이라고 그래. 예를 들면 일행 일렬로서 영행렬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것은 딱 0이요. 이것이 일행 일렬이죠. 그 다음에 일행 이열로서 영행렬은 0, 0. 이행 이열로서 영행렬은 0, 0, 0, 0. 그러면은 일반적인 행렬 있죠. 예를 든다면은 A, B, C, D라는 행렬에다가 영행렬을 더해보고 빼본다고 할지라도 이 영행렬은 더해주나 빼주나 상관없이 원래 행렬이 그대로 되어지죠. 즉 말해서 어떤 행렬 A에다가 영행렬을 더해주나 빼주나 상관없이 여전히 그 행렬 자신이 되어진다 그 말이야. 그 다음 정방행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방행렬이란 것은 영어로는 스퀘어 마트릭스라고 하는데 n by n 행렬을 정방행렬이라고 그래. 즉 행의 수와 열의 수가 똑같은 행렬을 정방행렬이라고 한다 그 말이야. 스퀘어 마트릭스 영어로는. 그러면 A, B, C, D 이것은 이행 이열이기 때문에 정방행렬 맞지요. 그 다음에 이런 행렬 같은 경우는 행이 3개, 열이 3개이기 때문에 역시 3x3 정방행렬이죠. 이것 같은 경우는 행이 4개, 열이 4개이기 때문에 4x4 정방행렬이죠. 그리고 루트 2, 3, 4루트 3, 루트 7 이것도 2x2 정방행렬이 되어지죠. 그 다음 단위행렬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단위행렬은 책마다 그 표시 방법을 라지 I로 표시한 책도 있고 라지 E로 표시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라지 I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무엇을 단위행렬이라고 하냐면은 행렬의 대각선 요소는 전부 다 1이 되어지고 대각선 요소가 아닌 행렬들은 전부 다 제로가 되어지는 행렬입니다. 이 단위 행렬도 어디에서 정의가 되어지냐면은 정방 행렬에서 정의가 되었죠. 즉 행수와 열수가 같은 정사각 행렬에서만 단위 행렬이 정의되어진다 그 말이야. 그러한 단위 행렬은 이렇게 되어지는 대각선 방향으로는 전부 다 행렬 요소가 1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0이란 말이야. 그래서 실례로 4x4 단위 행렬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행의 수가 4개, 열의 수도 4개 맞죠? 이때 1, 0, 0, 0, 0, 1, 0, 0, 0, 0, 1, 0, 0, 0, 0, 1 이렇게 딱 봤을 적에 이쪽에 있는 대각선 요소는 전부 다 행렬 요소가 1이고 다른 것들은 다 제로잖아요. 이러한 행렬을 단위 행렬이다 근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이 단위 행렬을 대학교 다니신 분들은 크로네커 델타 부호라고 알죠. 델타 IJ 이렇게도 표시를 해요. 이 말은 뭐예요? I행하고 J열하고 같다면은 1이고 다르면은 제로고 그 뜻이죠. 크로네커 델타 부호. 지금 현재 이 강의를 듣는 고등학생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고로 2x2 행렬에서 단위 행렬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1, 0, 0, 1 이것도 대각선만 1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제로. 그 다음에 3x3 행렬에서 단위 행렬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마찬가지로 1, 0, 0, 0, 1, 0, 0, 0, 1 이렇게 해 놓으면은
대각선은 1, 나머지는 전부 다 제로 이렇게 되어지죠. 고로 이것이 3x3 행렬에서 단위 행렬이다. 그런데 단위 행렬은 어떤 성질이 있냐면은 우리 숫자 곱셈에서 1에 해당하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즉 말해서 어떤 행렬 A에다가 단위 행렬을 뒤에서 행렬 곱을 해주나 또 단위 행렬을 앞에다 놔둬 가지고 단위 행렬과 A 행렬을 곱해주나 그 결과가 전부 다 그러면은 단위 행렬 가지고 이걸 한번 테스트 해 볼게요. 과연 어떤 행렬을 우측에다 단위 행렬을 곱하나 좌측에다 단위 행렬을 곱하나 그것이 원래 자기 자신과 같아지는가 라는 것을 테스트 해 보자. 이것 같은 경우는 일행 일렬이죠. 이것 같은 경우도 일행 일렬이죠. 그러면 일행 일렬의 단위 행렬은 뭐예요? 1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하고 곱하면 2죠. 고로 맞다. 그 다음에 1, 2, 3, 4라는 2x2 행렬이 있다. 2x2 행렬의 단위 행렬은 1, 0, 0, 1 그렇게 되어지죠. 1, 0, 0, 1 그러면은 이렇게 곱하면은 1 곱하기 1 플러스 2 곱하기 제로니까 1만 남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1 곱하기 0 곱하기 2 곱하기 1은 2만 남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면은 3 곱하기 1 플러스 4 곱하기 0은 3만 남죠. 또 이렇게 하면은 3 곱하기 0 플러스 4 곱하기 1은 4만 남죠. 즉 말해서 1, 2, 3, 4에다가 1, 0, 0, 1이라는 단위 행렬을 곱해주면 그 결과가 어때? 1, 2, 3, 4 그대로 나온다 그 말이야. 이것과 이것을 서로 반대로 해도 역시 똑같이 1, 2, 3, 4가 나옵니다. 해보세요. 이번에는 단위 행렬을 좌측에다 한번 곱해 볼게요. 여기에서는 단위 행렬을 다 우측에다 곱해 봤잖아요. 즉 단위 행렬을 좌측에다 곱해 봤어. 3x3 행렬에 대해서 고로 3x3 행렬 1, 2, 3, 4, 5, 6, 7, 8, 9 이 행렬에다가 단위 행렬인 1, 0, 0, 0, 1, 0, 0, 0, 1 즉 이것만 1이고 다른 것들은 다 제로가 되어지는 단위 행렬을 좌측에다 한번 곱해 봤어.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자, 이렇게 곱하면은 3행 1열 요리 와야 되죠. 그러면 1 곱하기 1 플러스 0 곱하기 4 플러스 0 곱하기 7 해봐야 1만 남죠. 그 다음에 1행 2열을 구하려면은 1행에다가 2열을 곱하면 되어지죠. 그러면 1 곱하기 2는 2 플러스 0 곱하기 5는 0 플러스 0 곱하기 8은 0 고로 최종적으로 남는 것은 2만 남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단위 행렬을 여기에다가 곱해준 것은 원래 행렬과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약간 정리 좀 하고 가겠습니다. 자, A라는 행렬이 있다라고 했을 적에 A라는 행렬에서 A라는 행렬을 빼버리면 그것은 무엇이 되어집니까? 0 행렬이 되어집니다. 0 행렬. 숫자 0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A라는 행렬이 1, 4, 3, 3 이런 행렬이 있어. 또 이 행렬과 똑같은 행렬 1, 4, 3, 3 이것을 빼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1 빼기 1은 0, 4 빼기 4는 0, 3 빼기 3은 0, 3 빼기 3은 0 그래가지고 0, 0, 0, 0이라는 0행렬이 되어진 것이요. 고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말 것은 A행렬 빼기 A행렬은 실수 0 그게 아니라 0행렬이다 그 말이에요. 0행렬이란 것은 A행렬이 2x2 행렬이라면은 0행렬은 뭐야? 0, 0, 0, 0 2x2 행렬로서 0, 0, 0, 0이다 그 말이야. 제가 이걸 실례를 보여주는 것은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것을 숫자 제로로 아까봐 걱정돼서 숫자 제로가 아니고 0행렬 즉 모든 원소가 제로가 되어지는 0행렬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실례를 보였어요. 그 다음 이 행렬 즉 A라는 행렬과 B라는 행렬을 더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에다가 C를 더해주나 B와 C라는 행렬을 먼저 더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가 A 행렬을 더해주나 그 결과는 같다. 즉 행렬의 덧셈에서는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그 말이야. 그러고 또 행렬의 덧셈에서는 A 플러스 B 행렬은 B 플러스 A 행렬 교환법칙이 성립하죠. 그런데 행렬의 곱셈은 교환법칙이 성립해 안 해? 안 한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행렬의 곱셈은 결합법칙에 대해서 성립할까 말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실례로 한번 해보세요. 즉 행렬 곱셈은 A, B하고 B, A하고 서로 다르잖아요. 근데 행렬 곱셈은 결합법칙, 즉 A라는 행렬, B라는 행렬, C라는 행렬이 있다라고 했을 적에 자, A, B 행렬을 먼저 곱하고 난 다음에 C라는 행렬을 곱하나 또는 B하고 C를 먼저 곱하고 난 다음에 A를 곱하나 이것이 과연 서로 간에 같을까 다를까? 이것이 행렬의 곱셈이 결합법칙이 성립할까 말까? 그것을 판정하는 그러면 이번에는 이런 문제 한번 봅시다. 1, 2, 2, 3이라는 행렬을 2배를 해서 거기에다가 A라는 미지의 행렬이 있는데 그 미지의 행렬 A에다가 또 2배를 했어. 그랬더니 그 결과가 6, 9, 15, 12를 3분의 1배 하는 행렬과 같아졌다. 이때 이 A 행렬은 무엇일까? 그걸 계산하는 문제예요. 차근차근 그 원리를 살펴봅시다. 그 원리를 살펴보면은 마치 숫자 계산한 것과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 한번 봅시다. 먼저 이것을 차근차근 계산을 해 보면은 1, 2, 2, 3 행렬에 2배 하게 되어지면은 2, 4, 4, 6이 되어지죠. 그 다음에 플러스 2a는 그대로 적어주고 그 다음에 6, 9, 15, 12를 3분의 1배를 해주면은 2, 3, 5, 4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이 수식에서 우리가 A 행렬이 무엇일까 그걸 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제가 그대로 여기에다 적어줬어요. 이제 초등학교 방정식 문제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얘하고 같기 때문에 양쪽에다가 똑같은 행렬을 빼줘도 같겠네. 그러면 보세요. 뭘 빼주려고 하냐면은 빼기 해서 2, 4, 4, 6 2, 4, 4, 6 양쪽에서 똑같이 빼줄 거야. 2, 4, 4, 6 그러면은 행렬의 덧셈은 결합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얘하고 계산을 하게 되어지면은 무엇이 되어집니까? 똑같은 행렬에서 똑같은 행렬을 뺐기 때문에 영행렬이 되어지죠. 즉 말해서 얘와 얘 같은 경우는 무엇이 되어지냐면은 남는 것은 2a 플러스 0, 0, 0, 0 이게 남는다 그 말이야. 2a라는 행렬에다가 0, 0, 0, 0이라는 행렬을 더해줘 봐야 0행렬을 더해주면 본래 자기 자신하고 똑같다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이 되어지냐면 2a만 남죠. 고로 2a는 2, 3, 5, 4 빼기 2, 4, 4, 6 그렇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A는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2 빼기 2는 0, 3 빼기 4는 마이너스 1, 5 빼기 4는 1, 4 빼기 6은 마이너스 2.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A를 구하면 되죠. 이 양변의 행렬에다 똑같이 숫자 2분의 1을 곱해줘도 되죠. 고로 A라는 것은 여기에다가 2분의 1을 곱하면은 0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마이너스 1 그렇게 되어지죠. 그렇게 해서 A를 구한다 그 말이야. 그리고 또 하나 A 행렬과 B 행렬이 같다. 즉 A 행렬과 B 행렬이 상등이다. 그 말은 A 행렬의 I번째 행 J번째 요소와 B 행렬의 I번째 행 J번째 요소가 서로 같을 적에 A 행렬과 B 행렬이 서로 상등이다 또는 같다 그런 표현을 해줍니다. 역행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역행렬이란 것이 무엇이냐? 일단 그 말 뜻 자세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실제 문제를 구하려고 할 적에 제일로 많이 쓰는 것이 역행렬이요. 자, 역행렬이란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행렬 A의 역행렬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 말하고 똑같습니다. 역행렬, 이것은 엄밀하게 말하면은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 역행렬이냐 그 말이 빠져 있어. 고로 제가 여기에다가 다시 적어 줬잖아요. 행렬 A의 역행렬, 그것은 어떻게 표시를 해 주냐면은 A 해놓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자 그걸 적어줍니다. 이것을 A 행렬의 인버스 매트릭스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A 행렬의 역행렬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해 주냐면은, 보세요. 여러분들 중요해. 오늘 시간 중에서 제일로 중요해. 왜 제일로 중요하느냐,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다 알아야 역행렬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자, 역행렬 A 행렬의 역행렬 A 인버스, 이것은 어떻게 정의를 하게 되었냐면은 A 행렬 곱하기 A 행렬 인버스, 또는 A 행렬 인버스 곱하기 A 행렬, 이렇게 했더니 그 결과가 단위 행렬 I가 나왔을 때 이 A 인버스, 이것을 A 행렬의 역행렬이라고 불러요. 다시 한번, A 행렬의 역행렬은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A 행렬 곱하기 A 행렬의 역행렬 이코르 A 행렬의 역행렬 곱하기 A 행렬, 이렇게 한 그 결과가 단위 행렬이 되어졌다. 이럴 적에 A 인버스, 이것을 A 행렬의 역행렬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얼른 이해가 안 오는데 실례를 들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 자, 먼저 A 행렬이 1, 2, 3, 4라고 해보자. 이럴 적에 이 A 행렬의 역행렬 A 인버스를 한번 구해보시오. 그것을 문제로 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역행렬이라는 것도 정방 행렬이 되어져야 구할 수가 있어. 그러면 A 행렬의 역행렬 A 인버스를 우리가 뭘로 표시할 거냐면은, 이게 2x2 행렬이기 때문에 그 역행렬도 2x2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역행렬을 A, B, C, D 이렇게 놨어. 그러면 우리가 구할 것은 A, B, C, D만 구하면은 A, B, C, D가 A 행렬의 역행렬이다. 그렇게 답을 제시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정의에 의해서 A 행렬과 A 행렬의 역행렬을 서로 곱해놓은 것은 단위 행렬 I가 되어야 된다고 했어. 그렇기 때문에 A 행렬과 A 행렬의 역행렬인 A 인버스를 곱했을 적에 이 결과가 단위 행렬, 이게 A 행렬이 2x2이기 때문에 단위 행렬도 2x2가 되어지는 1, 0, 0, 1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것이 성립하려면은 먼저 좌변부터 계산해 봅시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A 플러스 2C, 또 이것하고 이것 계산하면은 B 플러스 2D, 또 이것하고 이것 계산하면은 3A 플러스 4C, 또 이것하고 이것 계산하면은 3B 플러스 4D. 이것이 뭐라고 같아야 돼? 1, 0, 0이라고 같아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러면 두 행렬이 서로 같다라고 했을 적에는 각각의 행렬의 요소들이 같아야 된다 그 말이죠. 즉 이것의 일행일렬은 이것의 일행일렬과 같아야 되기 때문에 A 플러스 2C는 1이 돼야 되고, 또 이것의 일행이열은 이것의 일행이열과 같아야 되기 때문에 B 플러스 2D는 제로, B 플러스 2D는 제로, 또 이게 성립해야 되고, 이것의 이행이열은 이것의 이행이열인 1과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러면 1, 2, 3, 4를 연립방정식을 풀어가지고 A, B, C, D를 구해야 되겠잖아요. 이거 연립방정식을 푸는 것은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참고로 제가 푸는 것은 여기에다 적어놨습니다. 이것은 30으로부터 4C는 마이너스 3A, 30으로부터 4C는 마이너스 3A죠. 이 4C를 일식을 2배를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대입을 할 것이다. 일식을 2배를 하게 되어지면은 2A 플러스 4C는 2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2A 플러스 4C인데 여기서 4C가 마이너스 3A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A는 2. 고로 이식으로부터 A는 마이너스 2. 일식에서부터
2C는 1-A이기 때문에 A가 마이너스 2이므로 3이다. 고로 C는 2분의 3이다. 그렇게 해서 구한 A, B, C, D를 보면은 A가 마이너스 2, B가 1, C가 2분의 3, D가 마이너스 2분의 1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A 행렬의 역행렬은 A, B, C, D를 적어주면 이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야. 이게 답이야. 그러면 A 행렬과 A 행렬의 역행렬을 곱했을 적에 단위 행렬인 1, 0, 0, 1이 나오는가 그걸 검산해보자. 검산해보면 이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반대로 서로 곱해도 즉 A 인버스 곱하기 A 그렇게 해도 단위 행렬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역행렬에서는 A하고 A 역행렬 이코르 A 역행렬 A 그것하고 서로 같습니다. 즉 역행렬과 자기 자신 행렬은 서로 교환법칙이 성립을 해요. 왜 교환법칙이 성립을 하는가? 그것이 참 재밌는데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세요. 보통 행렬은 교환법칙이 성립을 하지 않아. 그런데 자기와 자기의 역행렬과는 서로 교환법칙이 성립이 되어집니다. 왜 그런가? 그거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래요.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클릭해 주시면 제가 기분이 좋겠지요. 이상입니다.